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중 하나는 바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 노인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유를 위해서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중 하나는 국민연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강제적으로 믿고 있는 국민연금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90년대생, 뭔 죄?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90년대생 국민연금 고갈 적신호. 한경련 연금개혁 시급.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었는데요. 진짜 2030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참고로 저랑 길이 또 90년생입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저 히릿과 함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게요. Let's hit it! 그럼 먼저 국민연금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보면 꼭 빠지는 그거 있죠? 4대 보험료. 그 안에 들어있는 국민연금. 아마 이번 달에도 다들 내셨을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당연하게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연금으로 돌려주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연금이 있었을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험료를 얼마를 낼까요?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하는데요. 아니 힐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4.5% 내던데? 왜 그런 거야? 그건 바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을 내고 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급의 4.5%라고 생각하면 작지만 그래도 막상 보험료가 빠지고 나면 뭔가 많이 빠진다 싶고 되게 아쉽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 4.5% 아니 9% 내기 싫고 이걸로 치킨 사 먹고 싶은데 강제로 내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세대의 입장과 부모님 세대의 입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항상 국민연금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받으려면 한참 남았고 부모님 세대는 코앞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로 이 국민연금은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소득 대체율이 40%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 대체율은 추후 받을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요. 즉, 월 평균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9%를 내면 평균 소득의 40%가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월 10만 원씩 내면 나중에 40만 원씩 돌려받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물론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힐이 그러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물론 그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월 소득이 9%인데 소득 대체율은 40%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 남은 돈은 어디서? 라는 의문이 들죠?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는 돈, 젊었을 때 열심히 낸 돈을 나이가 들면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자면 젊은 세대한테 돈을 받아서 노인 세대한테 지급한다 라고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이 아빠한테 용돈을 주고 그 아들이 크고 나면 그 아들의 아들이 용돈을 주고 여튼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돌려막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돌려막기가 지속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돌려막으려고 했는데 어라? 돈이 모자라네 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령화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인의 인구가 쭉쭉 늘어나는 와중에 요즘 저출산이 심각하죠.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0년도에서 40년도 전망치를 보면 젊은 세대, 그러니까 15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걸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20년 뒤, 그러니까 2040년이죠. 한국 인구는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 또한 점점 늘어나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 소리 안 나나요? 돌려막기가 슬슬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15에서 64세인 생산연령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가 있어요. 이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40년 63.4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인구 2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 초고령화와 함께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진짜로 국민연금에 돈이 모자라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제가 낸 국민연금이 아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착각이겠죠? 그러나 국민연금에게는 비장의 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의 손실을 먹고 자라는 연기금. 뭔가 좀 슬프지만 이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잘합니다. 작년이죠. 21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77%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론 충격이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이 열심히 돈을 불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요. 한번 그 차트를 볼까요? 딱 보니까 41년에 고점을 찍고 흥 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예측에 따르면 41년에 1,700조 원의 돈이 모이고요. 42년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19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측에 따르면 이보다 3년이 더 빠른 2054년에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7년보다 더 빨리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90년생이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55년 이때 저희릿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힐이 2041년도에 1778조 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하고? 그건 바로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충당부채 이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민연금이 최대로 모으는 기금인 1700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고령화인 건 알겠습니다. 갈수록 기금이 줄어들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차트가 떨어지는 속도가 진짜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형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5남매, 6남매, 7남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22년도부터 28년도까지 65세, 즉 노인 인구에 추가되는 인원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2년도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90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6년 동안 500만 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인 인구의 반 이상이 6년 만에 늘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습니다. 68년도부터 74년도까지 635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5년생부터 13년생까지는 총 418만 명이라고 합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비해서 309만 명이나 적은 숫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이 팍팍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주된 내용을 보자면 결국에는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야 못 준다는 거야? 그건 바로 3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아,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나 진짜 돈 못 받는 거니?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모자라는 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이 기금이 고갈돼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세금으로 메운다는 거겠죠? 절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은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일찌감치 연금 재정이 고갈돼서 정부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은 최저입니다. 바로 0.84인데요.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미래 후손들에게 보험료만 30%를 넘게 매겨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세금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요. 야, 50%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하자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 상태가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래, 진행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연금을 받은 사람, 받을 사람, 그리고 납부를 할 사람 등 전 국민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국민들, 그리고 세대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죠. 그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이냐 하면 연금을 개혁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국가들도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연금 개혁은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되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는 순간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막상 내가 하자니 지지율 떨어질 게 뻔히 보이고 총대는 내가 매기 싫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가 권력이 교체되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독일의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입니다. 결국에는 실각되고 말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켈 전 총리는 연금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외에도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일본 총리 등 연금 개혁에 손을 댔다가 중도 낙마하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두 번의 개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넘어가고요. 앞서 2018년 국민연금이 57년에 고갈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었다고 했죠.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안이나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양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었죠. 저도 이때 당시에는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건 잘 몰랐었는데요. 근데도 엄청 시끄러웠던 건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표현하길 공무원 연금은 거의 불치병이고 국민연금은 이제 막 난치병으로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겠죠? 여튼 그래서 당시에 개혁을 진행했는데요. 기존에는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21만 원씩 납부하고 171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27만 원을 내고 153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거네요. 공무원 연금 개혁도 그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진짜 더 시끄럽겠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의 연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보험료만 딱 봐도 핀란드는 24%, 독일과 스웨덴은 18%, 캐나다는 11%, 거의 12%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소득 대체율을 봐도 60, 48, 48,
25라고 하네요.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보험료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확실히 혜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18.2%라고 합니다. 거의 2배네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작죠. 그렇다 보니 아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연금 개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1일에 6개 경제단체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노동과 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개혁을 둘러싼 분열이나 갈등이 의식되다 보니까 당장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선 기간 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었고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죠. 확실히 연금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릭과 함께 2030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매우 궁금했던 90년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해답은 결국 받을 수는 있다 라는 거였지만 앞으로 연금 개혁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과정은 쉽지 않겠고 아마도 엄청 시끄러운 미래가 예상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찾아왔던 희리씨였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이요!